안녕하십니까. 강명유역치과 이상돈 원장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위기에 빠진 환자 구하기란 제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빠진 환자는 저작 기능을 상실해서 매일매일 고통을 받는 그러한 그 환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patient in crisis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에게 희망을 심는 임플란트 치료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환자들을 위한 치료 프로토콜에 대해서 저는 네 가지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기능을 가능한 한 빨리 회복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곧 환자에게 희망을 주는 치료가 되겠죠. 그래서 의치나 극소 의치보다는 크라운 브릿지와 이미디얼 로딩 방식의 임플란트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코스트 이펙티브한 트리트먼트, 즉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주는 그러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인 경우에는 최소의 임플란트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그러한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프로토콜은 이렇게 치아를 많이 상실한 환자들은 다시 의치를 사용하기보다는 부작용 없이 오래 잘 쓸 수 있는 고정성 보철을 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렇게 치아를 많이 상실한 환자들은 여러 가지 습관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흡연이나 편측 저작이나 이갈이 그리고 청소 방법이 나빴다든지 이런 환자들은 치료 후에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야만 이 보철물을 오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아를 많이 상실한 환자들은 환자의 전신 건강 그리고 나이 그리고 회복적인 조건들 클리닝 능력 그리고 예산 그런 거에 의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자, 위기에 빠진 환자 구하기 첫 번째 프로토콜은 가능한 한 빨리 씹는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환자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임플란트 치료인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이미디어 로딩을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2005년도의 케이스인데 60세 남자 환자입니다. 전신 건강은 좋고 본 퀄리티와 퀀티티가 좋은 그런 상태이고 경제적으로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환자의 치아가 잔존되어 있는 상태를 보면 우측에는 상악이 있고 아래쪽에는 좌측이 치아가 있는 이렇게 엇갈린 교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엇갈린 교합을 가진 환자들에게서 부분 틀리는 절대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에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인 경우에는 이미디어 로딩 방식으로 치료를 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 견치가 골 상태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치아를 치료하기로 보존하기로 결정을 하고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디어 로딩 방법은 통상적으로 이와 같이 치아를 배열해서 임플란트 식립할 부위의 정확한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서지컬 템플레이트를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요즘은 이제 내비게이션 시스템으로 간편하게 만들 수 있고 과거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서지컬 템플레이트를 만들어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지컬 템플레이트를 끼고 임플란트 위치를 드릴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지컬 템플레이트는 아주 간편한 하면서도 이 내부가 잘 보이기 때문에 시야가 좋습니다. 그리고 하부가 이렇게 뚫려 있기 때문에
드릴링 과정의 쿨링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랩리스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었고, 이러한 장치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비해서는 좀 더 플렉서블한 것이죠. 임플란트의 포지션을 우리가 조금 더 융통성 있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임플란트의 방향, 그리고 임플란트의 포지션, 위치, 전후방 포지션, 협설측 방향, 이런 것들이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술하게 되면 우리가 항생제 투약 없이 소염 진통제 정도로서 환자에게 약 처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바로 임시 보철물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저작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이러한 치료를 저는 희망을 주는 치료라고 합니다. 환자가 수술 당일날 이와 같이 바로 임시 보철물을 만들어 끼웠기 때문에 이쪽으로 처음으로 이제 저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환자는 매우 신기해하고 아주 치료에 대한 의욕, 그리고 의사에 대한 신뢰성,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상악 좌측도 이처럼 똑같은 서지컬 템플레이트를 만들어서 임플란트를 정확한 위치에 식립을 하고, 또 부족한 뼈는 상악동 골 이식 수술을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서 임플란트가 얼만큼 견고하게 잘 식립되었는지 이러한 ISQ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제1소고치 부위는 79점, 제2소고치 76점, 제1대구치 73점, 제2대구치 65점. 후방으로 갈수록 이 ISQ 밸류가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골의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65점 이상 되고 멀티플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충분히 즉시 보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임플란트를 식립한 교환면 모습이고, 임플란트 위에 옥타 어버트먼트를 체결해서 나사 방식의 임시 보철물을 만들려고 준비하였습니다. 옥타 어버트먼트가 이렇게 설치되게 되면 익스터널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멀티플에서 나사 방식으로 할 때 좀 더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 옥타버튼을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템포러리 실린더를 표면을 거칠게 해서 끼워 넣고 이후에 레진을 접착을 해서 이와 같이 임시 보철물을 수술 즉시 체어 사이드에서 바로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이 경우에 사이언스 본그라프트를 했고 구치부의 저작력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전방부에 접촉을 시키면서 후방부는 이렇게 접촉을 띄워놓는 노 오클루절 컨택 방식으로 했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교합을 시켜나가는 프로그레시브 로딩 방식으로 환자의 기능을 점차 교합 접촉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임시 보철물을 제작한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됐을 때 왼쪽에 보철물을 완성하고 나서 충분히 저작할 수 있을 때 우측 상악 부위도 똑같은 방식으로 immediate prosthesis, 노 오클루절 방식이죠. 그래서 점진적인 교합 접촉을 해가면서 보철물을 하기 위해서 이같이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2014년 9년 후에 결과를 보면 사이너스 본그라프트 한 것이 잘 유지되고 있고, 임플란트 주변에 본노스 없이 잘 유지되고 있고, 심미적으로도 도제 파절이 조금 일어난 것이 있습니다만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 환자의 18년 된 결과 2005년도의 일인데 2023년도의 사진입니다. 이 치료 방법은 18년 동안의 결과를 보면 매우 신뢰성이 높고
굉장히 성공적이면서 희망을 주는 그러한 치료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18년 경과한 이 견치,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 견치를 발치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치아인데, 어찌됐든 18년 동안 존재하고 있었고, 캐나인 가이던스에 의해서 외력을 받기 때문에 약한 곳에서 이렇게 우식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료를 할 때에 구치부에서는 포스티리어 서포트로 전치부를 보호하고, 전치부에서는 캐나인 가이던스, 엔티리어 가이던스로 구치부를 보호하는 이러한 컨셉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기에 빠진 환자 구하기 두 번째 프로토콜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만드는 그러한 방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소수치아가 잔존되어 있고 구치부가 거의 없는 이런 상태 환자에게서는 소구치까지만 만드는 숄튼드 덴탈 아치 컨셉, 그리고 소수의 임플란트와 자연 치아를 연결하는 임플란투스 커넥션 컨셉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환자는 64세 된 여성 환자인데요. 2006년도의 일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좌우 어금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지금까지 의치 사용 없이 그냥 이 상태로, 잔존되어 있는 이 상태의 치아로 저작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점차 바이트가 깊어지면서 딥 바이트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전방부의 치아들이 하악에 있는 전치부에 의해서 TF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염증이 심하게 발생해서 호흡불리스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부분 틀니보다는, 그리고 의치보다는 자기는 고정성 보철을 원했기 때문에 비용은 쓸 수가 없고 고정성 보철을 원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한 방법은 소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이 앞에 있는 자연치아와 임플란트를 연결해서 이 자연치아를 튼튼하게 보강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악 우측에 제1, 2 소구치에 2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하악 좌측 제2 소구치에 싱글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전방부에 있는 자연치아들을 근관 치료를 해서 이 임플란트가 고정할 수 있도록 하였죠. 물론 이러한 치료의 진행은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서 3개월 정도 경과하고 난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7개월 치료 후 17개월 된 결과를 보면 임플란트의 본로스 없이 잘 유지되고 있고, 전방부의 자연치아들이 매우 안정된 PDL, 치주 인대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악의 싱글 임플란트도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우측의 자연치아도 건강한 치주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와 자연 치아를 연결하는 방식을 설명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 쪽에 Q&QA로 자연 치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Non-Rigid Connection 방식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렇게 소구치까지만 있는 것을 우리가 Shortened Dental Arch, SDA 컨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악에도 임플란트 쪽에 여기 보시면 키웨이가 보이고 키앤키가 여기 보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키앤키가 연결이 되고 여기에 키앤키가 연결돼서 이 흔들리던 자연치아가 임플란트에 의해서 스프린팅, 고정된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이 파괴되었던 골도 재생이 되고 흔들리던 치아의 치근막도 안정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 환자는 워낙 치아가 없는 상태로도 저작을 했기 때문에 소구치까지만 이렇게 만들어줘도 이 환자는 뭐 날아갈 듯이 기뻐하는 그런 상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의 일이었고 2017년도의 결과 사진을 보면
안정된 결과를 보이고 있죠. 즉 임플란트가 자연치와 연결됨으로 인해서 남아있는 아주 위기에 빠진 치아들을 안정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우측 견치 부위의 본이 많이 없어진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죠. 이 상태가 11년 경과했을 때 본이 이렇게 충분히 회복되어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치아들의 동요도가 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플란트가 치아와 연결되면 치아가 임플란트화한다라고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플란트는 치아에 대해서 스프린팅 효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것은 임상적으로 매우 유효한 방법이고, 제가 1998년부터 이 방법으로 치료를 해왔는데 성공률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료 방법은 아주 코스트 이펙티브한 치료 방법이고, 장기적으로도 성공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고, 심미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 매우 좋은 치료 컨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위기에 빠진 환자를 치료하는 세 번째 프로토콜은 고정성 보철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엇갈린 교합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국소 의치를 사용한다면은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78세 여성 환자인데요. 이렇게 엇갈린 치아가 잔존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환자가 국소 이치를 장기간 사용한 것이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신경이 눌릴 만큼 지조골이 흡수가 됐죠. 위에도 상악도 더 이상 임플란트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이러한 상태로 뼈가 흡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 이러한 경우는 정말로 피해야 되는 그러한 치료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위기에 빠진 환자이죠. 55세 여성 환자인데 모든 브릿지 속에 치아가 2차 우식이 발생해서 덜렁거리는 그런 상태이고, 여기에 견치에는 짧은 포스가 식립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치아를 발치할까 말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제1 소고치가 매우 건강했고 견치의 치근이 매우 건강했기 때문에 이 임플란트를 할 때 치아에 우리가 치관 연장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치아를 세이브 해서 이쪽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임플란트 투스 커넥션을 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악 좌측에 견치부터 제1, 제1대구치 임플란트, 레귤라 다이메터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우측 부위에 플랩을 열고 치관 연장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술 당일날 이 제1 소구치와 좌측에 있는 임플란트를 연결하는 즉시 보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 임플란트가 힐링되는 동안 우측에 보철물을 완성하였고, 이 우측 보철물이 완성되고 난 후에 이쪽 좌측 부위를 완성하였습니다. 여기에 견치 부위는 캐스코어를 이용해서 세이브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측에 보철물을 완성한 후에 전방부에 임플란트와 자연치아를 연결하는 방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 6월 6일 날 수술을 했고 10월 24일 4.5개월 4개월 반 만에 완성된 치료를 완료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의 상악 전치부도 이처럼 우식이 발생하고 근단 병소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재근간 치료를 하고 캐스코어를 해서 살리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캐스코어를 위한 패턴을 만들었고, 이것을 골드로 변환을 해서 유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루브를 형성을 하고
치아에 접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방부의 치아들은 가급적이면 발치하지 않고 살리는 것이 심미적으로 훨씬 더 용이한 것이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전방부의 치아들은 캐스코어 방식을 이용해서 치아를 보강해서 세이브한 그러한 상태이고, 하악은 임플란트와 자연치아, 여기에는 제1 소고치와 견치를 좌측에 있는 캐나인 부위의 임플란트와 연결을 하였습니다. 이 연결 방식은 리지드한 방식, 즉 키앤키가 아닌 영구 접착제를 사용해서 접착을 하는 리지드 커넥션 방식을 취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6년도에 한 시술인데, 최근 2024년 8년 경과한 사진입니다. 8년 경과한 사진을 보면 임플란트들이 잘 유지되고 있고 세이브한 치아들도 잘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자는 매우 치료 결과에 만족하고 행복한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를 요약해 보면, 위기에 빠진 환자에게서 가장 첫 번째는 기능을 빨리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환자에게 희망을 주고 치료에 대한 그런 의지와 신뢰감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치보다는 크라운 브릿지와 이미드 로딩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에게는 최소의 임플란트, 적은 수의 임플란트를 활용해서 임플란트와 자연치아를 연결하는 그런 방식, 그래서 때로는 속옷치까지 교합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소수의 치아가 남아있는 환자들에게서 다시는 의치, 부분 의치 혹은 완전 의치를 경험하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환자는 오래가는 확실한 치료, 확실한 보철 치료, 픽스 타입의 보철물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환자들한테 중요한 것은 환자 교육입니다. 치료가 완료되고 난 후에 환자에게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제 제가 당신은 저에게서 벤츠를 한 대 구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싼 좋은 차를 잘 유지하려면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악습관, 담배를 많이 피우면 금연을 해야 되고, 좌우측 균등 저작을 해야 되고, 가능한 한 밤에 꽉 씹고 이를 가는 그런 습관을 없애야 되고, 그것이 있다면 나이트 가드를 장착하고 살아야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클리닝을 하는가, 클리닝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정기적인 내원을 통해서 그 청소가 잘 되는 부위와 잘 되지 않는 부위를 설명해 주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환자를 교육하는 것이 이러한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